국민의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의총부터 해서 정말 그야말로 거의 뭐 꽃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도 어떤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주 대변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폐륜을 저지른 집안이 마지막까지 유산 싸움을 하고 있다. 유산 싸움은 하는데 네. 페루나에게는 유산이 없습니다. 법으로 안 줘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유산 가지고 지금 폐악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 날 만약에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도 수백만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탄핵을 외쳤어야 합니다. 경제는 그렇죠. 폭망하고 정말 주가 하락, 환율 상승 네. 이러한 어떤 국가 경제 국민의 삶 할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분들은. 그저 내 이권,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받은 그 어떤 매간 매직,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이런 것들, 자신이 저지른 비리들 이런 것들이 수사 안 받고 안락하게 사는 그냥 네. 개인의 이익 이런 것뿐이었고요.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 게 탄핵을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정호 의원이 본인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탄핵 반대했습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고동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무 한심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뭐 김예지 의원인가요? 김예지 의원은 당신 말이야 비대위원인데 어떻게 말이야 탄핵에 찬성할 수 있냐 하도 외치니까 그냥 김예지 의원이 그러면 당에서 제명해 달라. 나는 내 양심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야 제명하면은 말이야 국회의원직 유지하지 않냐 2번씩이나 해먹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탈당하라고 그러고 네. 저는 진짜 국민의힘 그 85명의 국민의힘 그 90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딱 국민 지지 네. 10%에서 15% 받는 그 극보수. 네. 나는 이제 극보수로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네.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내란 사태 주요 종사 임무자일 수 있습니다. 탄핵 저기 계엄 관련해 계엄 해제 그 당시에, 결의안에 예. 관련해서 방해를 한 조직적으로 방해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위헌 심판 청구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기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가 물귀신 작전으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냥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바닥으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준석, 홍매야. 네. 이준석까지 요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헛웃음이 나는데 네. 보수의 진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보수의 종말 책 이름 잘 지어. 진짜 보수가 종말 되는 것 같아요. 보수가. 올해 안에 종말 될 줄 진짜 종말 알고 쓴 건 진짜 아닌데. 이건 종말이에요. 종말 아니고는 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답답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 우리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신속한 종말을 이루게 된 거죠. 저는 네. 이제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부를 수 없고요. 제가 보수의 종말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 저 당은요. 네. 수구퇴행 세력, 내란 아하. 세력,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그 85명에 대해서는 아니 반박을 해보세요. 수구퇴행 세력, 내란 동조 세력, 반역 세력, 국가 반역 세력. 아니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명칭 아닙니까? 저는 우리 헌법에 46조 2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국회의원은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획책해서 내란 수괴로 지목이 되고 그래서 탄핵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당론으로 부결시키자라고 결정을 하면 국가 이익과 양심은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헌법 46조 2항 위반 세력이에요. 위반 세력.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하지 않잖아요. 자율투표를 맡기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당론 부결로 정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동훈 제명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제명. 네. 아니 한동훈 대표 저도 평소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그분이 그래도 용기를 내 가지고 우왕좌왕했습니다만은 탄핵하자.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 자백이다.
아니 그런 뭐가 얘기였어요. 틀렸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헌법 46조 2항을 수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네. 아니지만은. 하하. 그 저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12명의 의원들 뭐 무기명이니까 제가 알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또 뭐 저쪽에서 여당을 참칭하는 위장 야당 세력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그래도 10표 이상의 많은 소신표가 나왔거든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은 오히려 정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85명을 비롯한 기권표와 무효표를 던진 이 비양심 세력, 네. 국가 반역 세력들은 저는 앞으로 정치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분들 정치 종말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종말을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 싸울 거다. 아니 상식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양심을 우선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을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국가 네. 이익이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키면서 끝까지 옹호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여당이다라고 외치는 게 국가 이익입니까? 그 양심입니까? 아니 그 정도 양심이면 정치하면 안 되죠. 아. 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국가 이익이 뭡니까? 제가 볼 때 당리당략 사익밖에 없는데요. 그걸 반역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까지도 동조, 내란까지도 선전선동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아하. 완전 미친 짓이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도부가 거의 최고인데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10시 30분에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대표직에서 물러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또 5개월 만에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대표 자체가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 정권의 제2인자였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데뷔해서 네. 그 친윤 검사들과 온갖 진짜 나쁜 짓은 나쁜 짓을 다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탄핵되는 데까지 그 과정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의 공은 있었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 솔직히 공은 있었습니다. 예.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이 많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위축받은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란까지 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부 분란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고비 때마다 본인이 약속한 최혜병 특검도 추진 못했고 그랬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찬성을 했지만 중간에 또 윤석열 내란 수계 그 물귀신 작전에 속아가지고 또 뭐 한시 정권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정말 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얼토닥 한동훈 한덕수. 예 한동훈 한덕수의 그 한시 정권 예. 또 유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또 탄핵을 찬성하고 지금은 이제 그 친윤 의원들 보수 세력들한테 내쫓겨서 정말 배신자로 찍혀서 무슨 조폭들 같아요. 예. 그래요? 국민들은 없고 본인들 아. 이권만 쫓는 조폭들 같은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능수능란함도 없었고 통찰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네. 하다못해 국회의원직이라도 유지를 했으면 네. 의총에서 내쫓기는 그런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본인이 아마 선거에 나가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 못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고 앞으로도 지금 뭐 이 어떤 의총에서 지난번 뭐 엊그저께 내쫓기는 상황에 이게 격앙됐더라고요. 내쫓기는 분위기가. 상황에서 예. 굉장히 의총장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병도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막. 뭐 나는 뭐 대표직을 고수하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를 그렇죠. 펼치고 그러고 나갔죠. 일요일에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 또 의총 과정에서도 내가 탄핵시켰습니까? 네. 뭐 그리고 뭐 내가 뭐 저기 뭐 투표했습니까? 내가 계엄령 선포했습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지도자로서는 예. 덜 성숙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가시밭길이다. 그래도 그 극우들 중에서는 좀 나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정말 그 공직자 마인드로는 안 됩니다. 검사 한동훈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것도 지금 또 파헤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그것까지요?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있다가 10시 30분에 아마 입장 발표하면서 물러날 것 같은데 정치인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정치를 그런 생각도 네, 들고. 예. 저는 요즘 시대 우리가 응원봉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시대가 너무 변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랑 비춰봐도 네. 너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모르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과거 자기의 행적, 과거 자기의 발언 네. 다 남아 있습니다. 아. 그 다 공개돼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죠. 이름만 때리면 다 검색돼서 영상을 다 돌려볼 수 있어요. 그 눈가에 흔들리는 동공, 아. 코웃음 이거 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네. 한동훈, 이준석 음. 이 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탄핵에 표결하자, 탄핵에 뭐 찬성표 던졌겠죠? 그건 응원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동안 해왔던 말과 한동훈 행동이. 보십시오. 예. 그동안에 이 내란 국면에서도 입장을 5번 바꿨죠. 그러면서 투한씨가 권력을 탈취하려는 반헌법적 내란도 시도했던 자입니다. 아. 이준석 어떻습니까? 내란으로 비상계엄, 불법계엄이 해가지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심지어 박지원 원내대표 네. 어르신들도 담 넘고 있는데 혼자서 시끄러 임마 하면 가지고 담을 안 넘고 그 앞에서 호통만 치고 있단 말이죠. 결국 표결도 못했습니다. 못 넘었다고 뭐 그러던데 자기는. 아니 그러니까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표결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남아 있고요. 특히나 한동훈 이 정권의 2인자 법무부 장관 시절 우리가 다 기억하고요. 네. 이준석 이 정권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 그렇네요. 참고로 본인이 대표에서 축출되기 전까지 명태균과 김종인과 손잡고 윤석열을 통해서 팔자를 필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근데 권력투쟁에서 밀려나면서 지금은 자기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이제 와서는 탄핵을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네. 탄핵이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권력 한번 먹어보겠다고 음. 조기 대선 운운을 하잖아요. 이제 4월이 되면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냥 조기나 구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이고 뭐고 간에 이 정말 그러니까 한동훈이 투안스를 내세워서 한덕수와 손잡고 권력을 해먹겠다라는 네. 그거나 이준석 같은 자가 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반성과 성찰 없이 담도 안 넘고 네. 바로 권력 해먹겠다라면서 본인이 뭐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과 이준석의 인식 뇌리에는 네. 윤상현이 말했던 야 재서봐 국민들 1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국민 개돼지론 아닙니까? 이 그런데요. 국민 개돼지론이 이자들의 네. 마음속에는 아주 깊숙이 깔려있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다 남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정치는 신뢰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이 신뢰가 있느냐? 한동훈이 호감도가 어떻느냐? 이준석이 신뢰가 있느냐? 이준석의 호감도가 어떻느냐? 아마 이걸로 저는 정리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뭐 한동훈, 이준석 이번에 찬성 입장 낸 거는 잘했으나 아하. 더 이상 정치를 할 명분, 예. 이유를 상실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이슈, 요거 황금폰 이제 나옵니다. 황금폰 나온다.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은 아마 요 수사에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이준석이. 예, 요 수사 대비가 우선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 보수의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의 종말. 신인규 변호사가 쓴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종말 향해 가고 있는. 근데 제가 너무 멍청했어요. 올해 예. 안에 종말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 내년 상반기쯤 종말되지 않을까. 근데 비상계엄은 아니. 저는 경고는 했지만 네. 실제로 할 거라고는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책을 하나 더 내세요. 더요. 극우의 종말. 극우의 종말. 기회주의의 종말 이런 거 하나 네. 내겠습니다. 내란의 시리즈로, 종말. 시리즈 내란의 종말에다 종말. 아 그리고 저는 씌우시고. 이준석 네. 자, 근데 네. 보수의 종말 얘기했으니까 슈퍼셋의 종말이 와가지고 아. 다음 주에 이제 박인호가 아이고. 어떻게 될까? 저희 야. 일어나나요? 박인호 종말. 그럼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저희 이거. 좋아요도 많이 종말돼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의 종말, 야, 좋아요의 종말, 슈퍼챗의 종말, 아, 후원의 큰일 종말. 납니다. 막아주십시오. 저희는 아직 절벽 위에 있습니다. 010-3270-3828 뭐라도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네. 저희가 다음 주도 또 얼굴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종말을 막아주시.